우선 크게는 남자 대표팀, 여자 대표팀, 그 다음에 청소년 대표팀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6개월마다 성적, 그 리그전 성적에 따라서 탈락자 나오고 또 6개월마다 또 새로 선발전을 거쳐서 새로 들어오고 이렇게 끌어올리고 특히 중국과의 승부에서 좋은 결과를,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죠. 그래서 최근 바둑계는 한국하고 중국 이렇게 경쟁이 계속돼서 가열되고 있잖아요. 네. 2019년은 보면 삼성화재, 몽백카페 이런 데서 전원 탈락하는 뭐 좀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뭐 농심배를 탈환하기도 했고 LG배나 출란배 우승을 하면서 조금씩 많이 이렇게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네. 현재 중국과의 경쟁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저는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경쟁은 항상 5대5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올해 굵직한 대회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미 뭐 그것도 이제 지나간 거고 네. 항상 중국과의 경쟁은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제가 굉장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올 초에 이제 신민주 선수가 커제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고 LG배 우승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우선은 중국 기사와의 결승전에서 우승한 게 굉장히 오랜만이었고 또래 기사들에게 자극이 되면서 그것도 하나의 시너지 효과인 것 같고, 위닝 멘탈리티라고 할까요? 예전 같은 경우는 중국 기사와 둘 때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전체적인 성적에서 아무래도 밀리다 보니까 중국 기사 둘 때 뭐 말은 안 하지만 약간 좀 이제 밀리고 시작하는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신민주 선수의 그 승리 이후에는 선수들이 이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위닝 멘탈리티가 좀 심어진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LG배 우승이 신민주 선수 개인에게도 정말 기쁜 일이었지만 한국 바둑으로서도 굉장히 큰 승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진서 선수가 그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삼성화재배 선발전을 9판 리그전으로 했는데 아마 자신 때문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승전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도 중국과의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좀 이런 식으로 특별히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하는 거라기보다는 뭐 항상 큰 승부를 앞두고 대비 스파링 대국은 예전부터 해왔던 거고요. 가장 결국은 좋은 기사에게 가장 좋은 공부 또는 가장 좋은 훈련은 시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 또 특히 최상위 랭커들은 시합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나 작년 올해 많이 시합이 새로 생기기도 했고 최정상급 기사들 시합이 굉장히 많아서 항상 준비된 상태로 세계대회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인 것 같아요. 특히 또 갑조리그에도 출전하는 선수들은 세계대회가 언제 열리더라도 항상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세계대회에 앞서서 뭐 좀 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하지만, 최근 이런 흐름이라면 사실 시합이 가장 좋은 훈련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지는 않고, 예전에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대 선수가 정해져 있으면 그 선수에 대해서 코치진들이 한 뭐 몇 주 동안 최신 기법을 다 이제 수집을 해서 인공지능으로 연구를 하고 특장점과 뭐 초반 포석 이런 것들도 다 연구를 해서 자료 제공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세계대회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훈련, 그리고 가장 기사로서 가장 좋은 훈련은 결국은 시합이죠. 시합이 많으면은 사실은 컨디션 관리는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요. 네. 한국 바둑의 문제점에 대해서 매번 나오는 이야기가 허리층이 약하다, 이런 것들인데 과거에 중국 위빙 감독이 중국이 한국보다 어린 기사들 쪽에서는 층이 두터운 것이 좀 차이다라고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좀 소수에 대한 의존도가 좀 커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현상은 예전부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90년대나 뭐 2000년대에도 항상 허리층과 수적으로는 중국이 우세했고 한국은 소수 정예로 또 한두 명의 정말 그 당대를 대표하는 기사들이 버티면서 계속 그렇게 경쟁이 되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런 현상은 이제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뿌리부터 찾으려면 바둑이 인기가 있어야 되겠죠. 바둑이 저변 확대가 되면서 어린 재능들이 쏟아져 나와야 중국처럼 많은 숫자의 허리층을 형성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그 허리층을 뒷받침할 선수들을 계속 그래도 시내에서 발굴해서 키우고, 단기적인 방안이나 뭐 벼락치기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22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하잖아요. 네. 이것도 중국하고 경쟁이 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좀 이른감이 있긴 한데 감독님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부담이 없다고는 당연히 못하죠. 가장 중요한 대회니까. 근데 저는 뭐 압박감도 특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승부를 할 때 적당한 긴장감이나 압박감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또 너무 지나쳐서 자기를 짓누르면 마이너스겠지만, 뭐 아시안 게임 대표 선수는 이제 내년이 돼야 정해지지만 선수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심하게 압박감을 느끼면 당연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압박감도 특권이라는 이야기를 선수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미래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편이신데 그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바둑계 대부분 인지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대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예전에는 이제 명칭도 육성군이었고 육성군 내에서만 리그전을 하고 나이가 차면 이제 졸업하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재작년인가요? 작년부터는 이 청소년 대표 내에서 리그전을 통해서 상위 1위는 바로 국가대표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이게 저희 취지는 강자들과 겨루면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저희 취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 또 한다면 뭐 문민종 선수도 이제 그렇게 청소년 대표에서 국가대표로 입성했던 케이스고, 2004년, 2005년생 권효진 선수나 한우진 선수가 청소년 대표에서 이제 상위 1인으로 해서 이제 국가대표에서 지금 열심히 좀 버티면서 강자들과 이제 겨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최근에 이제 어린 재능을 좀 특별히 입단시키는 그 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 이제 다 완성이 되면 이제 기원에다가 안을 정식으로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리고 재능이 있어도 지금의 현재 입단 제도에서는 이게 좀 입단이 자꾸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특별 입단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안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뭐 이게 당장 뭐 갈증이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의 노력이라도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 육성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래의 별 신의 최강전도 후원하고 계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대회를 유지한다는 게 사실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시간, 노력 이런 게 많은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이제 저와 저희 이제 아버지가 대회를 계속 비용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중간부터는 다른 후원자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고, 지금은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사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회 진행 같은 경우는 또 기원에서 많이 이제 힘써주시고 하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대회가 그래도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 대회를 통해서 좀 우승하거나 또는 뭐 입장했던 선수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그것만으로 되게 흐뭇하고 뿌듯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육성군은 8명으로 알고 네, 있는데 청소년 대표. 좀 특별히 반짝거리는 좀 선수들이 있을까요? 사실 8명 중에서 1명만 얘기하면 다른 선수들이 서운하겠죠. 그래서 뭐 1명만 꼽아서 하기는 그렇고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번에 4명이 이제 새로 들어왔어요. 네. 이붕배 우승한 이제 김범서 선수도 새로 이번에 선발전 들어왔고, 또 뭐 김승진, 원재현, 김효영 여자 선수도 이제 4명이 들어왔는데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눈에 띌 이렇다 할 성적은 내고 있지 못하지만 무대만 있고 충분히 경험만 쌓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 무거운 얘기만 했는데 가볍게 이제 앞으로 열릴 농심배, 삼성아즈배, LG배 전망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무거운데요? 네. 더 무거운데요? 역대 최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농심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선수 구성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된 것 같고, 저희가 그 농심배 선발전 방식에 대해서도 기원의 요청을 이제 드려서 이게 선발전 방식이 상위 랭커들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치러졌잖아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요청을 드린 부분이라서 이제 중국 측 지금 선수 구성이 뭐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최강 진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그동안 보았던 양등신이나 뭐 구즈하오 이런 선수들이 이제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뭐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웨이칭, 리친정 이 선수들은, 특히 리웨이칭 선수는
한 지난 1년간 가장 기량 상승이 좀 뚜렷한 선수인 것 같고 최근에도 성적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지금 저희가 경계해야 할 선수고요. 류진청 선수 같은 경우에도 예전부터 속기에 능했고 지금 1시간짜리에 딱 최적화된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진용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측 선수들에 대해서도 절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얼마나 실력 발휘를 잘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뭐 끝까지 가봐야 알겠죠. 네. 그 번외로 좀 궁금한 점이 농심배 출전 순번은 보통 이렇게 감독, 코치, 뭐 선수들까지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상대 선수에 따라서 좀 순번이 바뀌기도 하나요? 5명의 대표가 뽑히면 기본 골격은 일단은 그래도 랭킹 순으로 나가는 게 기본 골격이긴 하지만 상대 선수에 따라서 저쪽에 이제 일장에 누가 나올지에 따라서 뭐 예측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선수 컨디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실 선수 성향에 따라서도 이게 뭐 바뀔 수도 있는데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컨디션도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죠. 작년에 바로 이제 박정환 선수가 사실 랭킹 2위여서 박정환 선수가 나올 것으로 다들 예상을 했지만 그 당시에 박정환 선수 컨디션이 워낙 안 좋았었고 또 신진서 선수도 나가면 자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이제 신진서 선수가 먼저 나가게 되면서 결국 5연승으로 우승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기본 골격은 이제 랭킹대로지만 그 중에서도 뭐 상대 성적, 뭐 컨디션 많은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2018년 우승했을 때 있잖아요. 네. 김지석 선수. 그때도 사실 순번이 바뀌었었어요. 뭐 신진선 선수가 김지석 선수 순번이 한번 바뀐 적이 있었고요. 네. 삼성화재배는 한국이 15명이 출전을 해요. 중국은 네. 12명인데 아무래도 좀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3명짜리이기도 하고 사실 중국도 선발전을 통해서 최정예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수적 요새는 크게 뭐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뭐 8강 정도 가봐야 8강 정도 윤곽에 나오면 그 다음부터 뭐 어느 정도 유불리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화재배 출전 선수가 15명인데 국대가 아닌 선수들도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좀 같이 맞춤 훈련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요? 저희가 보통은 그쵸 삼성화재배나 LG배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외의 선수들도 본선에 많이 올라가니까 연락을 해서 그 데뷔 대국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어봐서 있다고 하면은 같이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 같이 대국을 하기도 하고 뭐 특히 작년 LG배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로 치러지는 최초의 그 온라인 세계대회였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3시간짜리 바둑을 두는 게 굉장히 그때 당시로서는 좀 익숙지가 않았기 때문에 국가대표 외의 선수들도 많이 이제 연락을 해서 좀 충분히 데뷔 대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LG배 8강 한국 4명, 중국 3명, 일본 1명 이렇게 네. 포진돼 있는데 대진이 뭐 커제, 박정환, 변상일, 미팅, 신민준, 양딩신 네. 모든 판이 다 결승전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 세 판이 제대로 붙은 것 같고요. 다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것 같고 8강 결과에 따라서 뭐 환호가 될지 아니면은 뭐 좀 네, 아쉬운 결과 될지 8강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뭐 저희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지켜보는 것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바둑 국가대표팀에 대해서 긴 말씀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한국 바둑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바둑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항상 이제 바둑에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국가대표 선수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세계대회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훈련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도 힘을 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둑 국가대표 목진석 감독님과 함께한 정기자의 부터361이었습니다. 끝! 이거요, 끝! 네. 하고 안녕.